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또 결혼한 후에 남편이 책임을 지게 하면 그거는 좀 심하지 않나. 정치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도 저희 아버님 유골 안장하는 그날이 백선엽 장군님의 일주기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5위, 윗설을 밝혀야 MBC 기자를 고발한 윤 전 총장입니다. 예, 오늘 대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이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된 셈인데요. 제 옆에 화면도 좀 흘러가고 있는데 윤 전 총장도 참모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도요, 본격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MBC 기자가 부인인 김건희 씨 논문 관련 취재를 하다가 경찰을 사칭한 사실이 드러났죠. 처과 관련 공세에 윤 전 총장 측은 강경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민대에서 사모님에 대해서 낙하하는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단체와 이런 대인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측 캠프 얘기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MBC 기자권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윤 전 총장 측 윤석열 캠프가 뭔가 이제 공세에 전환하기 위해서 변호인단도 충원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전해졌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 보니까 동부지검 같은 경우는 또 이 윤 총장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비상상고까지도 지금 다시 받아들인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일단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기관이 이제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하지만 이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언론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해야겠죠. 예. 언론의 취재 영역에 한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굉장히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들이 좀 늘고 있어요.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취재팀도 가동하고 있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신라젠 사건 때 그때 MBC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취재 방법을 한번 써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MBC가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저렇게 취재하는 방법을 했단 말이죠.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취재면 이거를 방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런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데에서는 좀 세기를 박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검증 단계에 저는 초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아마 본격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텐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경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엑스파일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데 통제 범위 벗어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사실인 것처럼 지금 선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엑스파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제한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재하는 관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세기를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혜식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윤 전 총장 측이 이런 식의 취재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제. 그래서 사실 주말 사이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형사 고발을 했고, MBC 기자 2명, 경찰 사칭한 2명을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이게 관행이었다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이야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참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이 있죠. 고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고문했던 거 관행이었으니까 이제 다시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20년 전에도 수사기관 사칭은 법정 구속이 된 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당의 한 대선 주자가 수사기관, 검사 사칭해서 관련법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는 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범여권의 국회의원이 이거 옛날에도 하던 건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상식에 좀 걸맞지 않는 상식 밖의 대응인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이 대선 과정에서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언론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날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공통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MBC 같은 곳이야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사지만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방식으로 취재를 했다는 것도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뉴스, 가짜뉴스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만큼 취재 방식에서 과열된 대선 분위기 속 취재 윤리를 지키는 것 역시 진보 보수, 여야 막론하고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당연한 절차를 가지고 진영이 다르다고 너무했다, 형사고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네. 제가 화면으로 짧게 구성을 해봤는데 실제로 당시 MBC 기자가 어떻게 경찰을 사칭했는지 좀 이것저것 알려진 게 나왔잖아요. 예. 지금 MBC 이제 취재 기자, 영상 취재 PD라고 합니다. 영상 취재 PD와 그다음에 기자가 이제 같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중에 영상 취재 PD가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택 앞에, 단독 주택 앞에 있는 승용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동산 계약할 땐 어디 부동산에서 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니까 이상하니까 누구냐고 물었을 때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니까 딸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검색해서 이 MBC 영상 취재 PD의 전화번호였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해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저렇게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하는 순간 공무원 자격 사칭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고발했으니까 이 부분은 처벌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거는 뭐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경찰 자격 사칭하면 처벌이 돼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뭐 초범이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사를 어디 갔는지, 뭐 어느 부동산에서 했는지 이런 내용을 묻고 이 사람은 경찰이라고 생각해서 답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 미수가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렇다면 이분은 처벌 가능성이 아주 크고 옆에 있었다는 취재 기자분도 같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데 좀 전에 장례찬 평론가가 언급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전과가 공개됐으니까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변호사 하던 시절에 KBS 취재 PD랑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 PD가 전화 통화를 하고 검사 자격 사칭을 하면서 그 옆에 있었다고 공범으로 같이 구속 기소가 됐었어요. 그게 2002년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노무현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구속 기소가 되고 아마 재판도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처벌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전에도 이 관행은 불법 취재라는 게 명확했고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취재 윤리가 더 엄정하게 정립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은 처벌될 가능성이 크고요. 강요죄 성립 정도가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 MBC는 사과 방송과 해당 기자 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인데요. 윤 전 총장은 과거 아내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일하는데 남편을 팔아서 좀 일을 도와준다, 사건을 뭐 봐준다,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뭐 했다는 그런 자료나 뭐 무슨 근거가 있으면은 그건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의 이 강경 대응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이 지주에는 이 얘기는 짚어봤고
현장 기자들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기자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윤 전 총장 측은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형사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특수통 수사를 했던 어떤 검사의 어떤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지금 사실 그래서 2명의 기자와 더불어서 책임자 1명을 같이 고발했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사실 지도교수잖아요. 지도교수를 취재해서 뭐를 그렇게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또는 드러낼 수 있다고 그것을 MBC 전체적인 어떤 책임자까지 나서가지고 예컨대 공무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규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는데 예. 이것을 이제 하는 데는 의도가 저는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이 안에 있어서 사실상 뭔가 이 MBC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올가매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하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드러날 텐데 이런 것이 과한 어떤 수사를 기존에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장에서 뭔가 이제 취재를 하려다가 이사를 갔다니까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취재하려고 했던 기존의 어떤 관행들을 이 기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또 확대 해석해가지고 MBC 전체로 이렇게 겨냥을 하는 것은 좀 정책 의도가 실질적인 정책 의도는 윤 전 총장 측에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은 해당 기자들의 행동은 잘못된 건 분명한데 물론이죠.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의 조치가 강경대행이 과했다 이런 말씀이시죠?